이제 오늘 아까 이제 방송 상태에 이제 결함이 있었던 이유로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새 뉴스 공장 이제 맡게 된 에디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오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이제 무엇인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저 이번에 좀 20살 고3치를 한 여학생이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논술고사를 치르고 이제 또 그러려고 합니다. 저는 NEC 그 김씨 뉴스 공장이라는 프로를 엄청나게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엄청나게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뭐냐면요. 저기 김호연 씨랑 한번 연애를 해본 적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상연하를 좋아하는지 연하연을 좋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저기, 우리 수원 사는 이제 고3 수험생 이제 수능 마쳤죠, 그죠? 아무튼 이제 또 고3 이제 수능 문제 마치고 나서 이제 논술고사를 치르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죠? 내신도 엄청나게 잘 걸렸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이제 진학하셨으면 이제 좋겠다는 이제 생각도 이제 많이 듭니다. 자,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먼저 하자면은, 글쎄요. 아무래도 연상하고 사귀거나 이제 연하고 사귀었을 때에 약간 좀 이제 장단점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연상녀부터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연상녀는 아무래도 사회적 경험이라든지 또 경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또 하게 되겠죠, 그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편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만약 거꾸로 이제 만약 연상녀하고 사귀게 되면 약간 단점이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남녀가 이제 부부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자가 주도권을 보통 잡잖아요.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chairman, 뭐 이럴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man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man 들어가면 약간 좀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 성향이 좀 많이 보이는 것이 그래서 man 말끝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 토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무조건 주도할 수 있는 그 리더는 바로 남자고 여자는 좀 지만 살림하고 이제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나이 어린 여자들하고 사귄다고 가정해보면은, 남자가 주도권을 가져가지고 제가 어떻게 리드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거꾸로 제가 상대방 여자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제가 주도권을 못 잡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러니까 주도권 잡기가 되게 미안하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여성들 나도 약간 좀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요즘 같은 세상에 제가 또 그 유튜브 채널다 보니까, 나이 어린 사람하고 사귀면은 되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연애 유치원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연애 유치원이라는 채널이 이제 어떤 채널인가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도 결혼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파트 살려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또 결혼한다 한들 서울로 이제 아파트를 안 얻고, 막 경기도 또 수도권 쪽으로 이제 많이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추세라고 이제 보도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연애 유치원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 이제 보면은 되게 아까 좀 뭐랄까 좀 기가 막힌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제 남녀가 이제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이제 보통 재산 이제 1억 한 3천 정도 모은 것이 평균적이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3천만 원 정도밖에 못 모은다 하더라고요. 물론 여자가 3천만 원 못 모은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여자가 3천만 원밖에 못 모았다는 것은 그만큼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 딱 봤을 때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면 가장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슈 중에 이제 뭐냐면 바로 혼테크.
이혼 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부 한국의 그 골빈 여자들 사이에서 약간 좀 혼테크, 이혼 테크라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그 결혼관을 보면은 서양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결혼했는데 남녀가 사이가 안 맞아서 이혼을 할 시에 무조건 이제 여자가 유리할 수 있는 여자가 보통 유리한 게 바로 이제 또 서양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남녀가 이혼하다 보면 이제 결국 남자가 이제 보통 유리하고 여자가 좀 불리하겠죠, 그죠? 근데 최근에는 옛말도 이런 말 있죠.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제 집안에서 단순히 살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애를 낳아서 이제 키우고 이제 그런 성향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직장 생활에서 돈을 다 벌었는데 부부 사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혼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그 부부 생활에 있어서 경제에 대한 기여도라는 것이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50% 50%씩 이렇게 또 하는 거는 바람직해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혹시라도 이제 또 결혼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이혼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막또 만약 또 재산 분할 같은 50% 50% 하면은 그렇게 되면 상관없어요. 왜?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이혼한 시에 충분히 이제 또 남자가 또 남자 부부 사이에 그 공동재산 같은 거 50% 50%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연애 유치원에서 이제 거기서 그 프로 채널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여자가 3천만 원밖에 못 벌고 남자는 1억 3천, 1억 3천밖에 이제 못 벌었다 이거죠. 못 모았다 이거죠. 근데 여자가 3천만 원밖에 못 모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여러 의도적일 수가 있겠지만은 좀 편안하게 살려고 여자들은 또 결혼하면은 또 취직을 하거나 또 가정주부로 생활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혼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남자도 물론 문제긴 하겠지만 여자들이 되게 욕심이 되게 많아요. 막 여자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하나도 안 하는데 이혼한 시에 5대5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그 성향이 이제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죠? 여자가 일 안 하고 3천만 원, 꼴랑 3천만 원 모아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나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은 또 이혼을 또 하고 또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사람이 5대5를 갖는다는 것은 이건 매우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 보통 혼테크라고 보통도 많이 부르는데 여자들은 보통 이제 직장 생활 할 생각을 안 해요. 일본 그 한국 여자들 가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결혼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남자 등골 빼먹을까 이런 생각을 궁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또 이제 남자들도 한국 여자들과 결혼 안 하려고 한 추세고 국제 결혼하려는 것이 우리가 어떤지 그 일반적인 대세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남자들하고 잘 맞는 그 여성 사면을 보면은 일본 여자들하고 잘 맞다고 불러요. 물론 우리가 일제강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일제강점기를 많이 겪고 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봤을 때는 일본 사람 되게 싫죠. 저도 싫은 건 인지상정이에요. 뭐, 제 아는 그 사촌은 또 일본 사람하고 이제 결혼했다고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일본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와타시와 genki 데스,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전 아무리 있고 국제결혼 생각한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본 사람은 되게 성격이 되게, 물론 생활력이 강한 건 장점칠 수는 있겠으나, 되게 독하다는 말을 이제 많이 얘기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어찌됐든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 선택한 이유에는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제 그만큼 한국 여자들 약간 좀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손 안 대고 코푼격이라고. 그렇게 딱 오니만 이제 한국 여자들의 그 일부 한국 여자들의 전형적인 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테크 재테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보통 또 이혼 3번 하면은 남자 등골 빼먹으면 되니까 막 재산이 막 3억, 3천만 원 됐던 게 5억, 5억 됐다가 10억. 이렇게 불법적으로 약간 좀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한국 여자들을 나쁘게 해서 김치녀라고 많이 불리들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놓고 다 봤을 때 저로서는 제가 보기엔 연상도 연상이겠지, 연상 그 마인드겠지만은 연상 같은 경우 그래도
사람을 좀 많이 만나보면 되게 편한 감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연하를 일단 만났을 때 가장, 연하도 연하라는 게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살 연하, 15살 연하. 이렇게 만나면 되게 위험하다는 판단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15살 차이 나는 그 사람을 만나면은 되게 좀 약간 좀 위험하다고 이제 되게 많이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차라리 무슨 3살이나 5살 연하면은 괜찮은데, 하다못해 8살 차이도 괜찮은데, 12살, 13살 차이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또 약간 사귀는 거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한국 나라에서 연상연하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연상녀 같은 경우도 보통 나이 차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세 살 차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뭐 100번 양보해서 5살 연상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살 연상, 11살 연상 이렇게 되면은 전 저로서 이제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오히려 여자가 갑이고 남자가 은인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상녀 연하남 커플 딱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KBS의 그 전직 아나운서였던 그 정세진 아나운서하고 정세진 아나운서가 73년생이고 그 남편이 이제 그 정세진보다 11살 어려요. 84년생하고 이어서 엄청나게 잘 살고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쓰라 이제 아들 한 명인가 이렇게 낳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그런 사람들 딱 봤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10살 차이 저로서 세대 차이가 또 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오히려 11살 연상 이렇게 되면 약간 좀 타이밍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자들과 직장 생활을 하면은 50 몇 살, 50 한 4세, 55세 되면 이제 정년 퇴임하잖아요. 그죠? 정세진 아나운서도 이제 보통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던 시기에 다 사표를 해서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봤을 때 이렇게 여자가 직장 생활 때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남자가 이제 또 아직까지 팔선에서 나이도 젊다 보니까 그만큼 돈을 좀 벌면 되겠지 이제 이런 마인드 많이 가더라고. 근데 정세진 아나운서하고 그 남편은 그 연세대 그 선후배 출신을 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그 밴드나 음악을 통해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걸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다고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유튜브 채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치려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 고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